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5월 31일 수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덤덤하게 보합 수준에서 이렇게 끝내줬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이라고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이는데 오늘은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체 시장을 보면요. 거래소가 마이너스 0.32%, 약간 밀렸죠. 2577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은 플러스 0.64%, 약간 오르면서 856포인트를 찍었습니다. 코스닥 오늘 모처럼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반도체 소재주 쪽이 살짝 이렇게 올라줬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빠지다가 조금 올라줬는데요. 그에 관해서도 제가 조금 이따 조금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릴까 그럽니다. 오늘 그 거래 대금에서 좀 특별한 게 있는데요. 거래소 코스피 거래 대금이 오늘 14조, 그러니까 그동안에 10조 이하에서 이렇게 7조, 8조 수준에서 이렇게 머물다가 어제 11조, 오늘 14조, 그러니까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거래 대금이 늘었죠. 그래서 거래소가 모처럼 거래 대금이 많이 늘면서 좀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빠지기는 했지만 거래 대금 그 시장의 힘을 봤을 때 조금 이쪽이 좀 보완이 됐다. 요거 이제 오늘 하루만 놓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하루 이틀 정도 더 보면서 한 15조 근방 계속 그 거래 대금이 유지가 된다고 그러면 강세장이라고 해도 되겠죠. 아직은 좀 섣부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코스닥은 7조 9천억입니다. 코스닥은 아직은 거래 대금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코스닥 시장 규모로 봤을 때 7조 9천억도 그렇게 적은 건 아닙니다. 예전 17조까지 강세장일 때 이렇게 갔던 것에 비하면 그래도 한 절반 정도 시장의 힘이 많이 이렇게 약화된 코스닥 시장이 그렇게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F 보면요. 앞에 고점을 이렇게 살짝 뚫은 상태에서 오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2596이니까요. 그래도 앞에 고점을 뚫은 그 상태에서 좀 지지를 해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래 대금으로 봤을 때 오늘 14조에서 상당히 늘었는데 거래 대금은 아니 거래량은 이렇게 크게 는 게 없죠. 요거는 이제 좀 비싼 주식, 고가 주식들이 오늘 많이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은 많이 안 늘었어도 거래 대금은 많이 늘었다. 분봉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추이 이런 모양입니다. 아침부터 좀 이렇게 밀리면서 끝내줬는데 요게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아침에 플러스가 났다가 종가에서 매물을 좀 받으면서 이렇게 끝내줬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들은 여전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두 종목을 200만 주 이상 이렇게 넘게 매수 우위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종목에 집중했다. 여전히 삼성전자 이쪽 매수 우위는 외국인들이 그대로 추세를 유지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코스닥 그래프 이렇게 보면요. 코스닥 오늘 살짝 플러스가 났는데 일봉으로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모양이 이렇게 썩 좋은 건 아닌데 우리가 조금 눈여겨본다 그러면 21선 위로 이렇게 안착을 했다. 21선이라는 거는 생명선, 심리선. 그래서 21선이 깨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 시장은 조금 기대감을 가져도 되는 시장이다. 매매를 하면 좀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1선 위로 올라온 거는 각별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분봉을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아까 거래소는 아침에 이렇게 높게 붙지 않은 상태에서 밀렸는데 코스닥을 놓고 보면 아침에 이렇게 급하게 반등을 했다가 이렇게 장중에 좀 이렇게 밀리는 그런 추세였습니다. 오늘 그 코스닥에서는 특징이요. 그동안에 조정을 많이 받았던 에코프로 BM이 아침부터 이렇게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종가까지 그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끝내줬습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해서 제가 조금 이따 종목 말씀드릴 때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릴까 그럽니다. 오늘 시장 수급을 보면요. 외국인들이 그래도 꽤 많이 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쪽을 집중적으로 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외국인들이 오늘 거래소에서 한 2,200억, 코스닥에서도 한 1,300억 정도 매수 우위했습니다. 반면에 개인들은 거래소는 620억 매수 우위했지만 코스닥을 2,300억 정도 매도 우위했어요.
요게 오늘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상당히 큰 폭 반등을 해줬는데 그동안에 못 파신 분들 특히 이제 신용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담보 미달되고 하신 분들이 오늘 코스닥 쪽에서 많이 올라주면서 매도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들만 이렇게 매수 우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고객 예탁금 보면요. 51조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늘거나 줄지 않은 상태에서 50조 근방에서 이렇게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죠. 연초 대비해서는 여기 꾸준히 좀 늘어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근에 좀 빠져나가다가 주춤하면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탁금은 후행지표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탁금을 갖고 시장이 될 거다 안 될 거다 이렇게 예측하기는 어려운데요. 대체로 시장이 되고 나서 좀 시차를 두고 늦게 돈인들이 들어오고요. 개인들 돈들이요. 또 빠져나갈 때도 그 역으로 시장이 빠지고 나서 좀 늦게 빠져나가는 그런 추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예탁금은 이렇게 미리 시장을 예측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신용융자는 이렇게 좀 줄어드는 추세죠. 증권사들이 지금 신용을 많이들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러면서 미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미수금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도요. 지금 4,500억이거든요. 그러면 5,500억 이렇게 갔다가 한 1,000억 정도 이렇게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미수금도 최근에 이렇게 살짝 줄어들고는 있다. 그렇지만 절대 금액이 미수금이 예사롭지 않다는 얘기죠. 신용이 안 되기 때문에 미수금을 많이 쓰는 것도 이제 있겠고요. 다음에 이제 급등 종목들 신용으로 많이 들어가서 담보 미달이 돼서 담보 그 유지를 못했을 경우에 반대 매매가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으로 봤을 때 이 미수금은 상당히 그 시장의 질을 낮추는 그런 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미수가 좀 떨어져 나가야 시장이 조금 수급상 안정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주식형 수익증권 펀드 쪽입니다. 큰 변동은 없죠. 그렇지만 최근에 조금 이렇게 돈들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죠. 미미하지만 조금 돈들이 좀 들어왔다. 연초 대비해서는 돈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펀드 쪽으로도 돈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 추세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MMF 증시 주변 자금이라고 그랬죠. 아직도 여전히 MMF 단기성 자금에 177조가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연초에 이렇게 40조가 들어왔다가 그 이후로는 이렇게 꾸준히 좀 빠져나가기는 하지만 여전히 절대 금액으로는 증시 주변 자금이 넉넉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장만 조금 된다고 그러면요. 이쪽 돈들은 증시 쪽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그렇게 지금 매수 우위하면서 강하게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개인들은 본격적으로 이렇게 가담한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탁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증시 지표로 봤을 때 개인들이 아직도 시장에 그렇게 본격적으로 들어온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해외 증시입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 흐름을 우리가 그대로 이렇게 커플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빅테크 주식들 특히 이제 AI 반도체에 관련해서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주식들 흐름이 우리 시장에 그대로 투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을 조금 더 우리가 좀 세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우 산업이 이렇습니다. 어제 마이너스 0.15%인데요. 다우 그림만 보면 미국 시장이 여전히 좀 한계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부채 협상 타결이 됐는데 마지막 이제 의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 절차가 남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아직도 약간 불안감이 좀 밑바닥에 이렇게 좀 깔려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나스닥 모습이 이렇습니다. 어제 플러스 0.3% 약간 플러스로 끝나기는 했지만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약간 음봉이 났죠. 그러니까 아침에는 높게 시작을 했다가 나스닥 이쪽 빅테크 주식들도 조금 밀리면서 끝났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프 추세로는 아직도 굉장히 씩씩한 그런 모습입니다. S&P 500 음봉이 나 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음봉이 나 있죠. 약간 플러스가 나긴 했지만 아침 시세 대비해서 조금 이렇게 밀리면서 끝나줬다. 많이 오른 것에 대한 매물이 좀 쏟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니케이
오늘 마이너스 1.4%입니다.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요. 고점에서 조금 이렇게 고개를 숙인 그런 모습이죠. 어찌 보면 이렇게 쌍봉 모습, 쌍봉이라는 게 이제 그 상투권에서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일본 시장이 조금 최근에 올라줬던 게 이제 아시아권에서도 그렇고 글로벌로 봤을 때도 아마 일본 시장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워낙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지금 조정이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쌍봉 모습은 이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대만 이렇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0.26이긴 해도 추세가 우리 시장보다는 훨씬 더 씩씩하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삼성전자 모습하고 이렇게 비슷한 것 같아요. 대만 시장은 어쨌든 반도체 이쪽 그 흐름을 많이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독일 마이너스 0.27 최근에 이렇게 흐름이 가장 좋았던 시장인데 근 한 보름째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비슷합니다. 프랑스가 조금 더 모양이 좀 망가진 모습이죠. 음봉이 앞에 저점을 이렇게 뚫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럽 시장도 조금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상해 모습이 안 좋습니다. 오늘도 마이너스 0.7 항생 홍콩 지수가 특히 오늘 마이너스 2.6%인데요. 이렇죠.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이제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죠. 중국 방문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 테슬라 주식은 괜찮았습니다. 그 뉴스 때문에 테슬라가 어제 4% 올라줬는데요. 이런 모습입니다. 애플 이런 모습입니다. 상승 추세가 여전히 이렇게 탄탄하죠. 알파벳 A 구글 모회사 음봉이 나기는 했지만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 메타 플랫폼, 넷플릭스 다들 그래프들이 비슷합니다. 최근에 가장 씩씩하게 올랐던 엔비디아 AI 관련해서 엔비디아가 가장 그 모습이 좋았는데요. 2.9% 올랐습니다. 25%가 오르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플러스가 났다는 건 대단한 건데요. 그래도 장중 모습으로는 매물을 좀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위로 긴 꼬리를 남기고 이렇게 음봉을 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좀 주춤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역시 음봉이 났습니다. 그동안에 AI 관련해서 급등세를 보이다 이렇게 좀 주춤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종목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시장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또 이제 장이 아침 대비했을 때 많이 밀리면서 끝나면서 아마 아침에 매수하신 분들은 오늘 재미가 없는 그런 시장이었을 텐데요. 종목 중에 이제 제가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이렇게 꼽는다고 그러면 오늘 KH바텍이 좀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KH바텍이 보면은 수급에서는 그렇게 특별할 건 없습니다. 근데 그래프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우선 그래프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모양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죠. 추세 자체가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근한 1년 가까이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저점이 이렇게 점차 이렇게 높아지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샀든 아마 이 주식을 사신 분들은 그런 대로 기분이 좀 좋았을 그런 주식입니다. 그 다음에 좀 특징 하나는요. 굉장히 정석대로 움직인다는 거. 이렇게 급등시키고 한 2, 3개월 이렇게 조정을 받고 급등시키고 또 한 2개월 조정받고 다시 지금 세 번째 이렇게 상승 시기로 이렇게 왔는데요. 이게 이제 KH바텍이 시총으로 따지면 5천억이 안 되는 조그마한 회사입니다. 조그마한 회사인데 오늘 보니까요. 증권사들이 다투어서 이렇게 리포트를 내놓고 목표가를 굉장히 높게 이렇게 제시해 놨습니다. 아마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소개해 드린다 그러면요. 우선 IBK 증권에서요. 목표가를 3만 원 제시해 놨어요. 지금 2만 800원이니까 한 50% 높게 목표가를 상당히 높게 이렇게 제시해 놨는데요. 이 조그마한 회사에 이렇게 리포트가 많이 나온 것도 좀 의미가 있지만 목표가가 이렇게 높은 것도 좀 이례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목을 그렇게 달아놨습니다. 리포트. 신제품 플러스 넓어지는 전장 사업. 신제품이라는 게 이제 그 물방울 힌지 말하는 거죠. 요게 판매 단가가 한 30% 넘게 이렇게 높아졌다고 그럽니다. 거기다 넓어지는 전장 사업이다 그래놨는데 요게 이제 그 신규 거래선 확대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KH바텍 그동안에 제가 이렇게 쭉 조사를 해왔는데 그 신규 거래선 확대 가능성은 아마 처음으로 이렇게 언급을 한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삼성전자의 90% 이상 납품을 하기 때문에 전혀 그 생각지 못한 부분인데요. 이제 지금이 와서는 이제 폴더블 폰이 중국 업체들 또 구글, 애플 이런 데서도 이제 신제품을 이렇게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 한계로 지적됐던 대중화 쪽에서 KH바텍이 그 한계를 조금 극복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금년에 판매 대수도 한 1,500만 대 삼성전자에서 그렇게 목표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신규 거래선 확대 가능성은 상당히 눈여겨볼 대목이다. 만약에 이게 가시화돼서 새로운 거래처가 발표가 된다고 그러면 KH바텍은 지금 목표가 3만 원 지시했는데요. 그보다 훨씬 더 높게 갈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키움증권에서도요. 2023년 폴더블 대장주 이렇게 제목을 달아가지고 목표가 26,000원 지시해놨습니다. 지금 가격 대비 한 30% 높게 지시해놨죠. 그 다음에 NH투자증권에서도요. KH바텍에 대해서 판가와 물량의 동반 상승 사이클 이렇게 얘기해놨습니다.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 물방울 힌지 때문에 판매 단가가 납품 단가죠. 한 30%에서 한 50% 정도 높아졌다. 그 다음에 폴더블폰 요게 이제 대중화 흐름에 맞춰서 판매량이 금년에 한 1,500만 대 이상 이렇게 되면서 판매량도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KH바텍은 한 27,000원, 목표가 27,000원 지시해놨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높게 지시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형주 지금 시총이 한 4,900억 정도 되는 조그마한 회사인데도 오늘 증권사 리포트가 한 3군데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종목이라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가격으로 봤을 때 최근에 좀 오르기는 했지만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다. 수급으로 봤을 때 이렇게 조정을 충분히 받아주면서 매물 소화를 하고 손이 바뀌고 이렇게 아주 급하지 않게 이렇게 완만하게 가는 이런 종목들이 가지고 있으면요. 좀 마음이 편한 그런 주식입니다. 그래서 KH바텍 좀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SPG 말씀드리겠습니다. SPG는 제가 이제 하루도 빼지 않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종목인데요.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 한 절반이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시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다른 종목 대비했을 때 아직까지도 매수하기에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다. 비교 우위가 있다 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SPG가 한 2.4% 올라줬습니다. 근데 로봇 관련주들이 오늘 전체가 다 좋지 않았는데 혼자 이렇게 유독 굉장히 좋았습니다. SPG는 제가 이렇게 자주 말씀드리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첫째는 수급에서 오늘도 이렇게 보시면 외국 애들이 한 17만 주, 기관들이 한 15,000주 이렇게 사고 있습니다. 기관은 한 일주일간 이렇게 꾸준히 사고 있고요. 외국인들도 이렇게 5월 18일 같은 경우 17만 주, 오늘도 한 17만 주 이렇게 사줬는데 뭉텅뭉텅 이렇게 사주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수급에서 또 하나 특징은요. 대체로 최근에 급등주들이 신용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신용 쪽에서 이렇게 급매물 때문에 힘을 못 쓰는 경우가 많은데 SPG는요. 신용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왔다가 일거에 이렇게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신용 부담이 없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데 최근에 올리는 모습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탄탄한 맛이 있습니다. 이런 급매물들이 많이 소화가 됐기 때문에 수급 면에서 좀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 보면은 이런 모양입니다. 우선 눈에 띄는 게 제가 이제 항상 그 말씀드리는 21선 위에 이렇게 일봉이 놓여 있습니다. 21선 위에 있다고 그러면 매매할 만한 그런 위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조정을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한 30% 정도 받았죠. 한 2배 정도가 이렇게 단숨에 한 보름 정도에 이렇게 2배가 올랐다가 30% 조정받고 다시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모습도 굉장히 좋다. 절대 가격으로 봤을 때 4만 원대에 비해서 한 30% 이렇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도 좀 부담이 없다. 로봇 관련주는요 전체 테마로 봤을 때 이칠만 하면 다시 이렇게 좀 튀어나오는 그런 종목들이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2차전지 소재주 쪽은 조정을 아주 깊숙이 받고 있지만
로봇 관련주 중에서 SPG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어느 정도 이렇게 손이 바뀌면서 다시 새로운 이렇게 출발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요. 이제 매일 제가 이런 종목 사십시오 이렇게 말씀만 드리는데 오늘은 좀 이렇게 보수적으로 방어적으로 매매를 하십시오 하는 종목 말씀드린다고 그러면요. 하이브 제가 엔터 관련 대표 종목이다. 그래서 배터리 소재주 이제 그 다음으로 주도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추천드렸던 가격대에 비해서는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 그래프 모습이 이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모습이 추세선이 무너졌을 때는 매도 신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이브가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JIP 같은 건 아직도 모습이 씩씩하긴 한데요. 그 중에 이제 대표 종목 하이브는 조금 팔아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살 기회가 저는 오리라고 봐요. 종목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익 실현을 조금 하면서 좀 쉬어도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에코프로가 이렇게 많이 올라줬습니다. 그동안에 좀 재미가 없다고 오늘 3% 정도 이렇게 반등을 해줬는데요. 매일 빠지기만 하다가 최근 모습은 약간 이렇게 횡보 모습이죠. 그래프로 봤을 때. 그래서 에코프로를 지금 다시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제 의견이기 때문에 에코프로를 주봉으로 이렇게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주봉으로 보면 단기간에 이게 얼마쯤 오른 겁니까? 8배 올랐죠. 그러고 나서 지금 조정은 이 정도 받은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한 10만 원에서 82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56만 원인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든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그림으로 봤을 때 이제 그렇고요.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급등을 했다가 살짝 이렇게 조정은 받았지만 최근 한 두세 달 조정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예전 그 급등주들 제가 주봉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카카오 급등했던 거 그 기억하시죠? 이때가 2020년에서부터 2021년 중반까지 근 7배에 올랐습니다. 단숨에. 이게 한 1년 정도 되죠. 기간으로 보면 1년 조금 넘는 기간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조정도 한 1년 반 정도 받았죠. 상승 기간만큼 조정 기간도 이 정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행보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가격 조정이고요. 요거는 기간 조정입니다. 급등주가요. 대체로 다 이런 패턴입니다. 오른 만큼 그렇게 다 빠지지는 않지만 최소한 기간 조정 또 가격 조정을 받는다 이런 얘기죠. 네이버도 비슷합니다. 네이버도 이렇게 보시면 한 1년 이렇게 급등하고 나서 반드시 이렇게 가격 조정을 받고 또 지금은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조만간에 네이버나 카카오도 이런 조정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다시 반등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전에 삼성전자 급등했던 거 아마 기억하시죠? 구만전자까지 이렇게 갔었는데 삼성전자도 이렇게 보면 한 1년 동안 이렇게 많이 올랐었습니다. 2배 이상 올랐죠. 4만 원에서 9만 원까지. 그러고 나서 지금 한 근 2년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이렇게 받고 나서 최근에 다시 이제 7만 전자까지 이렇게 왔는데요. 이렇게 오랫동안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받고 나서야 이렇게 상승세로 접어든다 이런 얘기죠. 이제 주봉으로 보니까 그런 것들이 보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에코프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단숨에 한 8배 정도 이렇게 오르고 나서 지금 살짝 이렇게 조정을 받았는데 대체로 급등 종목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고 그러면 1년 만에 뭐 실적이 이렇게 좋아질 수는 없고요. 앞으로 한 5년 동안 그 실적이 좋아질 것이 한 1년 동안에 이렇게 미리 좀 반영이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후 실적이 이렇게 미리 반영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한 1년, 길면 한 2년 정도 기간 조정이 됐든 가격 조정이 됐든 이런 그 조정 기간을 거쳐야 되지 않겠나. 가격 조정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갈 수 있고요. 기간 조정이라고 그러면 지금 가격에서 이렇게 횡보하는 일정한 시간이나 가격 조정이 좀 필요하다. 그랬을 때 에코프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빠졌다고 그래서 아직은 들어가기에는 좀 빠르다. 조금 더 지켜보자. 옆으로 행보를 하든 조금 하락을 하든 조금 시간이나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서둘러 들어갈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한테 이제 에코프로 BM 질문하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이제 종목들도 그래프 제가 항상 그 말씀드리는 이유는 추세가 깨졌을 때 에코프로 BM도 이제 제가 초기에 이게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 수익이 많이 났는데 이렇게 추세가 깨졌을 때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매도 신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매도 신호에서 못 팔았다고 그러면 지금 정도에서 어느 정도 가격이 되면 다 팔기가 조금 그러면 일부라도 조금 이렇게 빠져나오는 게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하이브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은 일반 투자자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는 종목 같아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이 맞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매도 신호가 나오고 나면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을 이렇게 받게 마련입니다. 예전 급등주들이 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참고해서 좀 이렇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SPG, KH바텍 제가 매수 의견 말씀드렸고요. 또 매도 의견으로는 하이브, 그 다음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관련해서 제 생각을 소신껏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얘기가 맞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참고해서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오늘 멤버십에서는 삼부토건 제가 꾸준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삼부토건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칩스앤미디어도 제가 멤버십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종목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쪽 종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